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말에 왔는데 애들이 너무 친절하대요. 나도 전화 왔고 얘도 전화 왔고 쟤도 전화 왔고 또 그 다음 오는 애도 전화 오니까 애들이 다 오픈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야 나랑 같이 밥 먹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다 착했던 것 같아 진짜. 다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서로 챙겨주고 끼리끼리가 다른 동네보다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이 오신다고 그랬을 때 학기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만 막판에 와도 그때 봤던 친구들을 또 다음 학년에 보니까 아이는 좋았대요. 아, 쟤 나랑 같은 반이었지? 이런 느낌이 큰 애도 있었대요. 전 동네에서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조용히 대치동을 다녔고 공부를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시키냐 유난스럽다 막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좀 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대치동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근데 그분들은 다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야무지게 딱 이렇게 시킬 것만 딱 시키고 가고 그때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저학년 때는 그쪽에서 보내다가 중학교 가기 전에 막 이렇게 4, 5학년 때 이렇게 다시 이사를 오는 것 같고 실에서는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갈까 말까 하다가 이왕이면 저학년 때 가봐서 너무 아닌 것 같으면 나오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면 이도저도 못할 것 같고 애들이 생각보다 거부 반응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 친구도 저렇게 하고 이 친구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아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적응을 한 것 같아서 좋았는데 힘들었던 게 저는 이렇게 좋은 학원을 선택하고 라이드를 해주고 애들을 뭐 이렇게 챙겨주고 뭐 멘탈 관리하고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학원들이 학원을 보내면 저는 못하는 부분까지 학원에서 다 메꿔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일정 진도를 나가니까 얘 부족한 거는 집에서 다 채워오고 시험을 테스트하는 그런 형식의 학원들이 주였거든요. 제가 다녔던 데는. 부족했던 부분, 애들이 좀 이해를 못했던 부분 이런 거는 다른 애들하고 같이 진도를 나가니까 숙제나 과제나 뭐 그거는 개인의 집에서 해결해서 와야 되는 다른 애들은 너무 또 잘하고 또 힘든 거는 여기는 다 설명회나 비교 대상이 잘하는 친구들 위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 딸이 또 와서 6학년 때 했던 말이 엄마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영어도 잘하는 애들 너무 많고 외국 갔다 와서 뭐하고 이런 애들 너무 많고 수학도 열심히 했는데도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어를 제가 내려놨는데 계속 중국어를 했었거든요. 제가 중국어는 잘하는 애가 없는 것 같으니 이거라도 해야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확실히 딸이라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막 이렇게 평가를 하네. 아들들은 그런 생각 없잖아요. 없어요. 다른 애들은 놀이터에서 노는데 왜 그래?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잖아 아들. 엄마도 잘못된 게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쵸. 지금 좀 내려놓으면서 천천히 가려고 하고 있는데 막 기분이 유쾌하고 이러진 않고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요새.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오려는 사람은 계속 오려고 하더라고요. 같이 올랐으니까. 다 오르기도 했지만 가시길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다들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도 팔고 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말렸는데 그럴 필요 없는데 사실 고등학교까지 보면. 근데 저는 아들도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아유 뭐 누구나 다들 이렇게 자식에 대한 그러니까 친구가 옴으로써 친구들이 다 따라왔다면서요? 네. 여기나 이렇게 같이 클 친구들이 다 같이 가서 또 남자애들은 일부러 간 친구들도 인맥을 만들려고. 진실인지 모르겠으니까 건너서 들었던 건데 이번에 누가 설명회를 갔더니 저 깜짝 놀랐다고. 나중에 가더라도 일단 한국에서 해야 된다고. 유승환 선생님은 많이 만나겠지만 그래도 직접 옆에서 뛰는 애들을 직접 봐야 된다고 이사 왔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트렌드가 다 이제 자기 주도를 어떻게 교육하는 걸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학원 설명회. 옛날엔 컨설팅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학원이 스카이캐슬 막 그때 드라마 하면서 컨설팅 식으로 우리 학원에 오면은 뭐 전반적인 컨설팅을 상담을 해준다는 식으로 다 바뀌었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고 막 이러니까 자기 주도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로 시간을 들여서 돈을 좀 받으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이런 걸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전에 경기권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대치동이 아이들의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 엄마들의 경쟁도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쪽으로 이사 와서 보니 각자 자기 아이 그리고 자기 아이에 맞는 그런
공부를 시키고 있었고 비교나 경쟁 같은 구도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이 생각했던 거랑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치동의 좋은 점은 내 아이에 맞는 다양한 학원이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학원이나 교육적인 면보다는 다양하게 식구들과 그리고 또 아이와 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기 적성에 맞는 공부를,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학원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머니들도 굉장히 점잖으시고 또 아이들도 굉장히 순하고 착한 것들이 이사를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세 겨울에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유치원 생활은 그저 즐겁게만 생활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때 워킹맘이었는데 그냥 마음 편안하게 유치원 생활을 이제 아이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치동의 아버님 모든 학원을 들어가려면 입퇴, 일명 입학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이사한 후 학원에 들어가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원하는 학원에는 들어갔지만 일명 대치동의 이제 탑 학원들은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수강료만 내고 다니는 학원이 아니라 학원 안에서도 매일매일 테스트와 레벨이 조정되고 레벨이 맞지 않으면 학원에서 이제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들의 학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처음에는 부정을 했는데 이제는 시스템 자체가 아이들의 성취감을 올려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었다고 이제 지금 느꼈고, 그래서 교육하면 아직도 대치동을 1번지로 저는 꼽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치동 밖에서 보았을 때 그저 교육열이 심한 곳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실제 대치동에 들어와서 느낀 점은 대치동은 그 그라운드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치러지고 있고 유치원부터 사교육을 시작해 체계적으로 장단기 플랜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면 아직까지도 학벌 사회에서 살아나가려면 대치동만한 데는 없다라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치동 하면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학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장점으로 학원이 많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춤으로 폭넓게 학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네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면 학원으로 이제 몰리는 수요 때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평일 오후 10시 정도면 모든 학원이 끝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대치동 내에서도 이제 차로 한 20-30분 정체되어 길이 마비되는 게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장점으로 말했던 학원이 너무 많아서 다양하게 학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다양한 수업으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 자칫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 학원의 그런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어느 뉴스에서 대치동의 사교육을 빗대어 쥐들의 경주, 레드 레이스라는 표현을 하면서 부모들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하는 것인지 또 그걸 또 이유도 모르고 아이들한테 또다시 강요하고 이러한 대치동의 사교육을 악순환의 반복이다라고 이제 빗대어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치동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고 아이와 함께 세운 플랜이 있다면, 그리고 자기 주도성만 갖춰진다면 대치동만큼 좋은 지역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대치동에 이사 온 것 아직까지는 후회 없고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대치동의 좋은 점, 우선 학원이 많고 치안이 좋고 깨끗하고 원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대치동의 단점, 맛집이 없다. 그리고 집값이 비싸다. 결론, 대치동 이사 잘했는지 후회는 없는지, 특별히 꼭 와야겠다 싶어서 온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살던 동네라서 그냥 익숙해서 여기서 살게 됐기 때문에 특별히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 대치동의 좋은 점, 상위 0.1%의 넘사벽 아이들이 있다. 대치동의 단점, 상위 0.1%의 넘사벽 아이들을 절대 넘을 수 없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지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정성껏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일단 공통된 의견은
대치동에는 잘하는 아이들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고 어떤 내용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는 다른 점도 있긴 해요. 아무래도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그 경험치가 다르다 보니까 학원 정보나 만족도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겠죠. 친한 언니. 대치동에 이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대치동 학원의 레벨 테스트도 미리 보고 대치동 학원을 미리 다니면서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대치동에 가면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치동에 이사 오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면서도 대치동의 장점을 보고 이사를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반대로 중학생쯤 되면 대치동에서 내신을 잘 받기 어렵다는 걸 깨닫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원하는 내신을 받기 위해서 탈대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저희 아이의 대입까지 치러보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결과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등 정도 되면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던 적당히 다니던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던 정말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 결국 성적이나 입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목동, 잠실, 대치동 이런 학군지라 불리는 지역에서만 거주를 했었고 또 사교육과 아이들의 학업 수준에 있어서 스카이캐슬 같은 서울권 과학고를 저희 아이를 보냈었고 또 저 역시도 8학군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중심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편에서는 제가 경험한 대치동과 사교육, 엄마표 학습,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